있는데 보는 순간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그냥 여담을 좀 나눠볼까 예. 싶어서요.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 뭐 예, 있으면 봅니다. 구경할 게 있으면 뭐 가고. 저도 뭐 이렇게 막 예. 미술의 잘 조예, 예술에 모르겠어요. 막 조예가 깊고 막 이러지는 못한데 그 예전에 한 3년 전에 저희 집 꼬마가 물고기 잡고 싶다고 예, 해가지고 이게 주변을 찾다가 그 미술관 옆에 개울이 흐르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지요, 장에. 그랬는데 거기 이제 알고 보니 거기가 양주 시립미술관이었던 거예요. 장국지 미술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그냥 갔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려면 이제 티켓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티켓팅하고 들어갔는데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놀고 들어왔으니까 미술관을 들어가 보자 하고 갔는데 그림이 탁 있는데 보는 순간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너무 놀래서 어머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쭉 보고 있는데 나는 심플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이 분은 되게 불교적이야. 그림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가 알고 보니까 장욱진 그 선생님이 100주년, 탄신 100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념 그림전을 하는 예. 거였는데 그걸 보고선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장욱진 선생님 어떤 분인가라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그 불교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녹아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전율을 느낀 저와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림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기회가 됐었는데 심플하다는 말이 불교겠죠.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네네. 심플하다라는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맞아요. 참된 불자지. 그리고 후반에 판화로 우리 선어록 그거를 그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하다 보니까 그림을 뭐 얘기 주제로 정하게 됐는데 저도 최근에 그 문화 쪽 일을 하게 돼서 문화 담당 취재를 하게 돼서 그 수환 스님이라고 해서요. 네. 선화의 거장이죠. 뭐 프랑스 비롯해서 유럽 여기저기서 등지에서 초대전도 몇 번씩 하시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모르는 이름이 없을 겁니다. 그림 네. 쪽으로. 절에 가면 수환 스님 그림을 예. 워낙 그 상품들도 그림 있잖아요. 자체가 네. 그분이 원래 거장이라는 게 수환 스님이 굳이 수환 스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아도 네. 그림만 보면 맞아요. 알아요. 네. 그게 어떤 하나의 제가 봤을 때 그게 하나의 경지고 그 사람의 명함이고 그래서 기사에도 제가 거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거장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림만 봐도 이게 누가 그렸구나는 걸 아니까 뭐 자기만의 세계가 워낙 명확하니까 그래서 갔다 왔는데 통도사 옆에 양산 거기 먼 데까지 갔다 왔는데 왜 또 갔다 왔냐면 수환 스님 제가 2005년에 원래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전국에 계신 큰 스님들 수행과 포교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인터뷰하는 그런 코너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한번 했었고 이번에 마침 문화 쪽 일이고 문화하면 그림 중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그리는 선서화 그 생각이 나서 또 그때 마침 수환 스님이 생각이 나서 내려갔다 왔죠.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뒤에 이제 15년 지났는데도 많이 늙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정하십니다. 저렁저렁하고 저보다 젊어 보여요. 그 기력이 네. 저보다 젊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그 옆에 자기 개인 박물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구경하고 왔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원래 선화라는 게 그런데 굳이 그분이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자리를 본래 마음자리를 그리는 거다. 본래 마음자리 그린다는 게 간단히 말하면 내가 그때 순간에 스치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삿된 탐진치가 없는 청정한 그때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그림에 그러니까 화폭이 펼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단순하고 거칠기도 하죠.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청정한 마음을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게 선화는 아시겠지만 개칠이나 덧칠을 하지 않죠. 개칠을 하면 그 순간 죽은 그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활구를 스님이라면 자고로 수행을 할 때 활구를 살아있는 화두를 가지고 이 인생의 실존적인 그 삶의 진짜를 살아야 되는데 그 진짜를 사는 순간순간을 그때 떠오른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장욱진 선생님 예, 그림도 아니 심플하다. 네, 그리고 그림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선화랑 맞닿아 예, 있는. 누가 잘 그렸네 못 그렸네 그런 평가를 고민하거나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전문적으로 어떤 최고 공력을 남기겠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순간적 그림 이 수환 선생님께 하여튼 훌륭하신 게 대단하신 게 자기 목표가 6천만 점을 그리는 거래요. 6천만 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좋았는데 네. 왜 6천만 점이냐면 그분이 한 1970년대부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 합치면 6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어떤 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림 한 장씩 다 나눠주겠다. 그 철저하게 포교를 위해서 그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네. 마음으로 그리는 게 또 선화죠. 다르네요. 왜 우리는 많이 남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고집이에요. 작가적 고집이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남기는 것도 좋고 적게 남기는 것도 그것도 작가적 자부심이니까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남길 때 어떤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네. 보시하고 네. 그 청정한 마음이 좀 그 사람의 마음에도 물들게. 저는 이런 선화나 불교의 어떤 배경을 가진 그림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게 이것도 결국에는 그리는 사람의 그런 심성만큼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지만큼. 예. 그럼 가슴이 이렇게 떨리면서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그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아직도 되게 저기 한 게 아빠 돌아가시고 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49제 모신 절이 아니고 이제 사찰 순례를 갔을 때 딱 봤는데 지장보살 그림을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광명진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그림을 봤는데 너무 그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뭐야? 그러면서 봤더니 이제 수원 선생님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데 그 그림을 저 지금 조금 닭살 돋은 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림을 나눠줄 거다라고 하셨던 스님의 발언, 서원이 그거랑 제 마음이랑 맞닿아 있던 게 아닌가. 그 수환 스님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또 장욱진 선생님 그림을 봤을 때 제가 한참 그 욕망과 탐욕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서 저희 또 불교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난 어떻게 불교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막 사야 한다 갖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본 순간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미테이션 그림이라고 사셨어요? 아니 또 큰일 나셨습니다. 난 절대 또 그런 거 샀어요. 결국엔 또 탐욕을 부리긴 했으나 어찌됐든 아니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정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데다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듯이 심플하다라는 그 그림에 돈값을 하고 있네요. 그럼 그걸 할 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또 그 지장보살 수환 스님의 그림을 보면서 매우 위안을 받은 것처럼 이런 선화를 이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그림하고는 별로 좀 다른 얘기인데 기사에도 안 실은 내용인데 그분한테 들은 내용이 흥미로운 게 있어서 불자들한테도 귀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께서 당신께서 이제 어쨌든 당신도 발언을 하신 거예요. 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니까 그럴 때 부처님 앞에서 3년 기도를 하셨답니다. 예, 그 3년 기도를 하셨다. 그게 자기 어떤 욕심이라기보다 좀 널리 이렇게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기도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3년 거의 마칠 즈음인가. 여기 지방에는 스님, 일반 이렇게 그림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화가도 아니고 화단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마침 어떻게 그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 우연히 프랑스 문화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높으신 분이 그걸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막 그 그림에 환희심을 느껴서 이 양반 이 사람 누구냐, 그린 사람 누구냐 이렇게 알게 돼서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보람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지극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간절히 빌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불전에 단돈 1,000원이라도 올려놓고 기도해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물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정성을 표현하려면 직접적으로 그 마음의 어떤 성의 표시를 해야 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뭐 또 하나 하여튼 그분한테 들었던 거고 제가 뭐 평소에 생각한 것도 한데 결국은 그 그림이라는 게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의 어떤 경계, 어떤 자기의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손알 뭐 이렇게 뭐 그림을 잘 그린다 해도 정말 보는 눈이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은 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야. 이게 높은 그림인지 낮은 그림인지. 그래서 자기 꼴만큼 그리는 게 그림의 선화고 결국은 자기 꼴만큼이 나타나는 게 수행이라. 그 꼴을 높여야 된다는 거. 그 수행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꼴 그거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정답이 있겠냐마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언젠가 끝나는데 짧을 수도 있고 인생이 길고 짧으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아무리 길게 뭐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죽으니까 끝나니까 끝난다는 걸 알고 그때 어쨌든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 목소리를 얼마나 잘 다듬어서 내느냐. 내 목소리는 나 결국 사는 게 거기 인생에 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물론 남에게 피해 주고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뭐 내가 주어진 인생이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고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뭐 어떤 뭐 신이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인생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몫이거든요. 내가 또 견뎌야 될 과정이고 그러면 그 자기 목소리를 내다 가는 건데 인생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더 아름다운 목소리면 더 좋겠고 또 우렁찬 목소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다듬으려면 수행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잠깐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있다가 수환 스님 기자님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나서 또 이 욕망과 탐욕의 이거를 그려보면서 욕망 좋은 거 투호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너무 욕망에서 사람이 살지. 좋게 저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하니까 욕망을 하는 거예요. 네, 건강하니까. 이 수환 스님 요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 따가지고 이모티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환 선생님 돈 버시겠네. 예. 요거 진짜 하고 싶어요.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그 뭐 이스님 그림도 그렇고 그리고 캐릭터가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돼서 요 산업이 지금 딱 2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환 스님 요런 캐릭터들 다 따가지고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연락 주세요. 네,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재밌는 기사 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셉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